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요, 테마 13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 출제되면 주로 종합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나옵니다. 자, 종합문제로. 근데 두 문제가 나올 때 주로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4회 시험 때도 자, 여기 과세표준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34회 시험 때도 등록면허세 역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두 문제 나오면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34회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요, 35회 시험도 건너뛸 수도 있지만 또 연달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은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지문 한 줄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역시 자 35회 시험에서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은 10중 8구 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10중 8구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학습 방법을 읽어보시고요. 핵심 쟁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06페이지 핵심 내용 여러분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우리가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그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시가 표준액이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신고 없거나요. 자,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에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자, 요거 작년 시험에 34회 때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바꿨습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뭐라? 적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잖아요. 그러면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소위 말해서 시가에 우리가 60, 70% 선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69점 몇 프로까지 시가 반영률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시가 반영률을 더 낮춘다고 하죠 지금. 자,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이 시가 반영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의 뭐 최대 60, 70%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시가 표준액이.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가격대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아니, 시가의 60, 7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 표준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신고가의 시가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바꿨었고요. 적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 자, 여러분 여기 잘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됐죠. 등록면허세 등록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기 양선의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이 경고했거나 면세점이 정되는 경우 배웠었잖아요.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원인한 등록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원래 등록면에서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올해 개정세법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죠.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 이때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2024년 개정안에 입법 예고될 때 이렇게
이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지 않고 이 경우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중에서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인 경우와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개정이 된 것은 이제 2024년 개정이 된 것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거 수정합니다.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등록 당시 가액과, 자 보세요, 등록 당시 가액과 으로 한 달을 지우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요.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어떤 거로 하냐? 자, 큰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래도 틀리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이거 큰 것으로 합니다. 높은 가액으로, 큰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높은 가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거 바꾸면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경우가 물건의 등기등록의 경우 등록물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입니다. 아니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 또 바꾸면 낮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바꿀 수 있을 거는 제가 바꿀 만한 것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됐을 때 요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면 거의 그렇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자 보세요. 등록면에서는 다시요, 등록 당시 가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원칙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그러면 시가순액으로 지자상이 결정하고 시가순액이 과세되고,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는 것이, 자, 취득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중에서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의 경우가 물건의 이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자, 등록 당시 가액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득 당시 가액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 당시 가액과 이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한다도 바꿀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격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둡니다. 자, 2024년 개정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원래 입법 예고될 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실제 국회 통과된 것은 2023년 12월 29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취득 원인에 따른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배웠습니다. 무상 취득부터 간주 취득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격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의 적용을 봅니다. 다만요, 여러분 저 보세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럴 때는 뭘 과세 표준하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보세요. 이거는 취득 당시에는 가격이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하고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또는 취득 당시에는 만약에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에서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자,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또 감가상각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땡. 증명 여부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변경된 가액이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요 조문은요,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 긍정형 지문으로만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지문에 여러 번 깔려 나왔는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 근저당권 배우잖아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죠. 근데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있잖아요. 자,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바꿔서 내기도 애매하고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만 깔려 나옵니다. 몇 번 나왔죠?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눈에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현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죠.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요. 자, 기억번 이렇게 해놓습니다. 번호 달아서 저당권, 임차권 등 각종의 말소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자 이런 것들 무슨 변경 등기, 니은번이요.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디귿번이요. 번호 달아놓습니다.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한 건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 건당 6,000원이니까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 있잖아요.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 이것도 니을번 번호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요.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냐? 건당이요. 건수를 과세 표준해서 부과합니다. 건수가. 자,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도 건수에 대해서 건수로 부과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냐면 이게 만약에 이 부동산 가액이 10억입니다.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채권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10억이에요? 아니면 채권 금액 6억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어떤 걸 한다고 금방 배웠습니까? 아까? 네?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소, 가, 지 없는 애들만 그렇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기다가 세율 0.2%에서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 계산해요. 근데 은행에서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6억을 담보할 수 없대요.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갚던가 담보물 추가라. 이렇게 해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를 할 때 보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 만약에 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때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당, 건수,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수,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07페이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거요. 자,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등록면허세에서 이 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봅니다. 자, 정답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깔려 나오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이게 지문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 그 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은 머리글자를 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요.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죠? 네, 보세요.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소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물론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하는데, 또는 얘는 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거 담보 가등기 구분해서 배우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로만 나오지, 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시험에서 세율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은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1,000분의 1로 똑같아요. 그래서 주로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을 바꿔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인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죠.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이죠.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은 요거는 취득세로 통합돼서 원래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조가 있었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얘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보8 이렇게 외웁니다. 법팔로구대 짝퉁구도 진짜 있어요. 법팔로구도, 법팔로구대 짝퉁구도, 보8로구도.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외울 때 스토리텔링으로 외웠잖아요. 상삼팔, 무동이팔1로,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의 봐유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에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는데, 그럴 때 얘는 등기만 하는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원시 취득한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한다. 건축물 재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원시 취득하면, 자, 세율이 원팔 2.8%입니다. 근데 이 2.8%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옛날 구 취득세 통합전의 취득세 세율 2%하고 옛날 구 통합전의 등록세 세율 0.8%가 통합돼 가지고 2.8%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 0.8%만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0.8%가 되는 거예요. 2% 통합하면 그게 이제 통합된 취득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보존 등기는 등기만 하는 거니까 보8 0.8%입니다. 1,000분의 28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때 상삼팔, 무동이팔 이렇게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구분해서. 근데 얘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스토리텔링 외운 거에 무조건 뒤에 거예요. 60, 20, 1,000분의 20, 2%요. 상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무동이 8, 1호, 상삼 8, 60,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을 이렇게 합니다. 자,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 보8, 60, 20, 무동이팔 1호, 상삼 8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1,000분의 2인데 과세 표준이 제각각이죠.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0점입니다. 승역지 가액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바꿔내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의 0점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점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내면 딱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28회 때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1,000분입니다.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요. 얘네들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세표시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감유 등기 시 등록면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땡.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입니다.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꼭 주의합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1,000분의 1. 그리고 그 밖의 등기요.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애들은 건수, 건당 세율 얼마요? 6,000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건당 6,000원으로. 자, 이렇게 해서 건수가 과세표시되는 것들 6,000원 세율 적용된다는 거 알아둡니다. 보충 내용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인데요.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100분의 6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34회 시험 때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그냥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깔려 나왔었고요. 자,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규정이 보충 2번 규정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에 관한 규정인데요. 원래 최저한세 원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조문은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등록면허세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잖아요. 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계산했더니 3,5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산출한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없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 업무 대행 주겠다.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3번 내용은 좀 깊은 내용이라 참고적으로 봐줬습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원래 U10, 20, 1,000분의 20, 2%입니다. 그죠? 아까 U10, 20. 근데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요. 자,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가격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자,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 9억 초과면 3%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해당 세율에 이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한답니다. 그럼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하니까 자, 여기다가 50%니까 만약에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하여서 1% 정도일 때 등록면허세는 이게 0.5%, 자, 2% 정도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정도일 때는 1.5%까지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절반의 취득세 원래 낮은 세율의 절반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유권 유상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주택이든 건축물이든 무조건 U10, 20, 1,000분의 20, 즉 2%에 썼는데 아니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을 깎아주면서 아니 등록면허세는 왜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하냐 그래가지고 자,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 1에서 3%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절반의 세율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우리 중과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요. 대도시 내에서 여기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을 말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하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 전입 등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설립 등기만,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만,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입니다. 표준세율의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거예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설치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이미 물어봤습니다.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 병원 같은 거,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이미 시험에 은행업, 할부금융업 이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서울 같은 과밀역 소건역에 못 있게 하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 중과지 업종이라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등기 등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 중과세 업종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중과세 업종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취득세 대도시 중과세 업종 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올 때 중과세 업종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중요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고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대표 기출 문제, 먼저 34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등록관청 수뢰지요. 맞죠, 여러분들? 이번 지자체 장은 조례 정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에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세산세 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토지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에 과세표준을 한다. 말하자면 시가편액 비율로 나눈다는 건데, 맞습니다. 면적비는 아니고 시가편액 비율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 가액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 가액이 없거나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경우에 불성실 신고했다고 보는 거죠. 적은 경우에 뭘 지자체에 과세표준을 한다? 시가편액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되는 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췄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제가 옳은 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없다고 바꾸거나 그런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4번 다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4회 때 문제.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니까 31회 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6,000원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과세, 비과세,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요. 자,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는 보8 맞죠? 보8. 소유권에 관한 등기, 과세표준은 소가점례 등기가 부동산 가액, 보8. 가처분 등기, 부동산 가액 1,000분의 1. 여러분, 저당권, 경매신청, 감유, 가처분 등기, 뭘 과세표준합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세율은 1,000분의 1이고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소가점례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이면 부동산 가액이죠. 자, 2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제 가액 1,000분의 1, 전세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전세금액이 1,000분의 1, 상속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8 맞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등록면허세, 우리가 표준세율,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 아까 제가 꼭 주의하라고 외운 대로 특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우리가 외운 거,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의 뒤에 겁니다. 상산8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1,000분의 2인데 과세표준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문제로 갑니다. 109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할 때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가압류 등기 경우 등록면세는 채권금액 1,000분의 2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다는 거죠. 못 받을까봐 채권금액 1,000분의 2.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세 세율을 어떻게 요라고 했어요? 보팔 맞고요. 임차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경우 등록면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렇죠?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는 증가한가액의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 필요합니까? 증가한가액이 아니라 건수,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건당 6,000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등록면세는 건당, 건수가 과세 필요합니다. 건당 6,000원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변경된 가액. 자,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변경 전의 가액 아니고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으로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물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취득세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포인트고.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하기에서 돈 낸 거 영수증 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3회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물자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통보. 자, 즉시 확인하시고 있다. 즉시. 5번입니다.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고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시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취득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지. 이건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요? 등록면허세는 3배로 중과세합니다. 3배. 간단하게 3배.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세랑 뒤바꿔서 냈습니다. 헷갈리라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방세 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또 나왔네. 납세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자,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맞죠 여러분들? 2번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은 업종 추가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할 때 표준세율의 3배인데 이건 왜 틀렸습니까? 할부금융업이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부금융업이기 때문에 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형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5번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것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 할부금융업 중과세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우리 다음 테마,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거는 또 중요합니다. 부가징수는 시험에 단골로 또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또 이거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